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고성능 D램 생산이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중국 반도체는 사실상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준비하는 평택 E라인, 연 면적이 1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무려 축구장 15개 크기에 육박하는 크기의 평택 E라인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장을 통해 초미세 공정이 도입된 파운드리 제품, 차세대 V낸드, 고성능 D램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점은 EUV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 16GB LPDDR5 D램 생산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16GB LPDDR5 D램은 메모리 양산 제품으로서 최초로 EUV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용량, 최고 속도를 동시에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2세대 10나노급 공정으로 LPDDR5 D램을 양산한 지 6개월 만에 새로운 제품의 출시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최근 삼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고성능 프리미엄급 모바일 D램 라인업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기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12GB 모바일 D램보다 16% 빠른 6400MB/s의 속도를 구현했고, 이는 1초당 풀 HD급 영화 10편에 해당하는 50GB를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제품에 비해서 30% 더 얇은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을 얇게 제조하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폴더블폰과 같은 두께가 중요한 제품군에 어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멀티 카메라나 5G 통신 장비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최근 폰 아레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갤럭시 S21 버전에 16GB LPDDR5 D램의 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2세대 제품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보급화될 가능성도 분명 높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이번 제품은 최고 개발 난도를 극복하고 미세 공정의 한계 돌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으며, 추후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초기부터 입지를 다지겠다는 삼성전자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6GB LPDDR5 D램 시장은 삼성전자의 강력한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삼성이 경쟁자인 SK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우위에 있고요. 이 파운드리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 그나마 견져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 EUV를 활용한 반도체 대량 생산 경험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죠. 물론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EUV 공정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최근 중국 모바일 시장의 위축,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 미중, 리스크 등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설비, 인력 투자도 분명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EUV 공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흐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출시한 D램 제품은 10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제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DUV 장비라고 분류된 이 불화 아르곤 등을 활용해서도 제조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EUV 공정을 활용하면 이 멀티 패터닝 공정 단계를 줄일 수가 있고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수율,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의 제품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E라인 공장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8월에 발표한 국내 180조 원 투자, 4만 명 고용 계획에 따라서 건설되었고, 직접 고용 인력만 대략 5,000명에 육박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인력,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더한다면 3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 P2에 이렇게 설비가 모두 채워지면 대략 20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면적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업체인 인텔을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올해 들어서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가 이달 말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이 파운드리 전문 기업은 제외한 것이죠.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2분기 매출 점유율은 인텔이 17.4%, 삼성전자가 12.5%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기상이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모멘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중국은 무려 20조 원이나 쏟아부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화웨이로 향하는 반도체 공급망은 거의 대부분 차단된 상태죠. 결국 화웨이는 반도체 자급 자족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난리완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초미세공정의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특정 기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사활을 건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의 현실은 안타깝죠. 모든 기초가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공개된 이 경제 투자 현황 보고서에서 HSMC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현지 정부가 사실상 HSMC가 회생 불능에 빠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점이라는 것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SMC는 2017년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창립된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요. 당시 TSMC의 연구 인력 수십 명을 단번에 영입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주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7나노 이하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EUV 장비, 이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EUV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의 장비 역시 현지의 한 은행의 자금 문제로 인해서 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SMIC나 중국의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이 SML이 생산하는 EUV 장비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자급자족 2025년 이내에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이렇게 중국이 내세우는 목표는 거창합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 살아나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기술 보호, 연구 인력 보호, 더 포괄적인 의미로 지적 재산권의 의미, 그 보호가 더 강해진 현 시점에서 이제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함께 확산이 정말 심각한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의 맷 행콕 보건장관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면역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면역 증명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방안은 확진자가 완치되어 면역 항체를 보유하게 되면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면역 증명서를 받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계획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디언지는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존슨 행정부를 향해 아직도 집단 면역 논리를 버리지 못했다 비평하였습니다. 참고로 집단 면역이란 사회 집단 내에 관련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비중을 크게 높여 이번과 같은 사태를 해결하려는 방식인데, 최근 스웨덴에서 역시 이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해당 면역력을 키우고자 고의로 자신을 이번 사태에 노출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고자 하는데, 최근 유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외에서의 유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난과 관련이 깊은데,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닫고 이동을 차단해버리자 해외 노동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유럽의 농가들이 농산물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라즈베리와 감자, 독일에서는 아스파라거스와 딸기, 이탈리아에서는 딸기, 콩, 상추 등의 수확 시기가 다가오는데 일손 부족이 극심하여 최소 4분의 1 물량은 안타깝게도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독일의 경우 수확철에 한시적으로 8만 명 이상의 해외 이주 노동자를 계절 농업 근로자로서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주 디디에 기욤 농식품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지금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다, 여러분께 호소한다, 미용사, 식당 종업원, 플로리스트 등 현재 일이 없는 사람들은 제발 농촌으로 가달라,
라며 농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해외 유입을 막자니 농가에서 울상이고 해외 유입을 허용하자니 이번 사태의 확산이 더 심각해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번 사태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또 다른 황당한 문제가 발생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MBC 뉴스에 의하면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지난 30일 전 국민에게 화장실 변기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들을 제발 넣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갑자기 전 국민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얘기를 왜 하는지 좀 황당하죠. 이는 최근 미국에서 식료품뿐만 아니라 화장지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화장지를 구하기 어려워 일명 화장지 쟁탈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화장지 대신 변기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용하여 변기에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것은 휴지 대신에 신문지 같은 종이뿐만 아니라 티셔츠를 잘라 만든 천조각, 행주, 키친타월, 커피 필터 등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변기나 하수구를 막는 일이 다반사여서 이번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나선 것입니다. 또한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화장지를 훔치는 도둑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이번 사태 관련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 호주판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 파크리지에 위치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테레사 봇은 지난 27일 이른 아침에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고 있는데 계산대에서 마트의 한 직원이 다가오더니 그녀에게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테레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짧은 편지와 20 호주 달러 지폐가 있었습니다. 짧은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슬리 가족이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압니다. 당신의 노고에 이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테레사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최근 사태로 병원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공과금이 많이 나와 속상해하던 자신에게 이 작은 편지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고되고 힘들지만 아픈 이들을 힘껏 돕고 있는 의료진들 및 모든 관련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담은 이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뜨겁게 화제가 되었던 국민 청원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수출용 진단키트의 이름을 복도로 해달라는 청원이었는데 지난 25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5일 12시 기준 무려 35만 8,85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은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번 국민 청원권에 대하여 불쾌함을 나타냈습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모든 면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립이 안 되는 단지 왜곡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진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이번 수출용 진단키트 명칭 관련 국민 청원에도 재치 있게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장의 사진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잔디구장에서 많은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필기시험입니다. 여기는 프로축구팀 안산 그리너스 FC의 홈구장인 와 스타디움으로 이번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안산 도시공사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이처럼 야외에서 치러졌다고 하는데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